자,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전동기 속도 제어회로이다. 기역, 니은을 순서대로 놔야 하는 것이다. 뭐 써라 이거죠. 자, 문제를 보면 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저항을 최대로 합니다. 기역의 최대고, 전동기를 운전할 때는 저항을 최소로 한다. 이거. 자,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산업용으로 쓰는 전동기의 90% 이상은 유도 전동기입니다. 유도 전동기. 자, 유도 전동기는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매우 큽니다. IST. 기동 전류가 크죠. 그리고 권선여인 같은 경우에는 비례추위를 이용해서 비례추위라고 하는 것은 슬립에 대한 2차 저항비가 대수적으로 올라가는데, ES이면 ER2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기동할 때는 저항을 크게 해서 저항을 키우면 토크가 커집니다. 그리고 저항이 크면 기동 전류도 작게 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기동한 후에는 전격 속도에 다다르면 저항을 낮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반도체 소자 쓴 그런 회로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전동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32번은 외우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론이 들어가서 비효율적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전부하 용량 10kW 이하인 소형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은 1에서 10% 정도 된다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죠? 문제 33번. 기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변압기 손실 관련해서는 계속 나옵니다. 자, 33번에 변압기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라의 기계손이죠. 기계손은 뭐 전동기 이런 거 기계가 붙어야 합니다. 자, 변압기 손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변압기의 손실, 로스다. 자, 변압기는 철심이 있죠. 철심에 권선을 감고, 그리고 여기 변압기 외함을 이렇게 치부를 할 겁니다. 가장 많은 게 1차와 2차, 그 중에 2차 전류에 따른 주울손이 있죠. 그래서 뭐 저항손, 동손, 주울손, 부하손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얘가 첫 번째로. 얘는 부하가 있을 때 2차 전류가 있죠. 2차 전류에 따른 전류가 제일 큽니다. 열이 제일 많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부하손 적었네요. 부하가 있을 때 크니까 부하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철심에 따른 철선이 있죠. 철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더라.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규소광판을 씁니다.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뭐 성층, 철심 얇은 것을 겹쳐서 하나의 덩치 큰 걸로 만들더라. 그러면 와류손, 맴돌이 전류대 손실이 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표유부하손이라고 그랬죠. 외함도 마찬가지고 철심도 마찬가지고 전자, 유도에 의거해서 와류가 생깁니다. 이 와류 또 줄열을 일으키죠. 줄손. 그 줄 히트라서 줄을 썼습니다. 이런 손실이 생기더라. 기계손은 없더라. 그죠?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네요. 문제 34번. 다음 중에 초퍼나 인버터용 소자가 아닌 것. 일단 답은 가의 트라이악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초퍼라고 하는 분. 초퍼는 어떠한 DC에서 또 다른 DC로 바꾸는 겁니다. DC에서 DC로 바꾸는 겁니다. DC로. 자, 그래서 우리가 소자의 주요 전력용 소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죠.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
자, 첫 번째로 SCR이라고 하는 놈. 사이리스터라고도 하죠. 사이리스터. 자, 이분은 이런 겁니다. 게이트를 말해요.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에. 이때 이 게이트에 신호가 있으면 ON 되는 부위더라. 이분 단방향이라고 했습니다. A에서 K 방향으로만 흐르더라. 자, 근데 얘는 게이트 신호에서 신호를 받는데 오프, 시간, 지연이 있다라고 그랬죠. 게이트에 뭐 10A 흘렀을 때 ON 되더라. 오프를 하려면 제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 지연이 있더라. 자, 이것을 계산한 것이 게이트 턴 오프라고 하는 GTO가 되겠네. 그죠? GTO는 사이리스트 게이트에 단자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 게이트에. 해서 한극이 플러스면 한극이 마이너스 돼서 반대의 전류를 바로 주면 바로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오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얘는 SCR의 시간, 그러니까 오프 시간 지연, 그것을 계산한 것이 되겠더라. 게이트에다가 반대 극성을 인가하면 즉시 오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프에 시간 지연이 없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GTO도 단방향입니다. 이렇게밖에 못 갑니다. 단방향이시더라. 자, 다이약은 뭡니까? 다이오드 두 개를 역병렬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다이오드죠. 얘가.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양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방향. 다이오드 두 개를 역으로 병렬한 거더라. 그래서 양방향을 취한 것이더라. 네 번째로 트라이악. 자, 트라이악은 다이오드나 또는 SCR 두 개를 역병렬한 거죠. 이분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그리고 생긴 것은 왜냐면 사이리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 신호 받으면 양방향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트라이악은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AC만 제어를 합니다. 트라이악은 DC를 제어를 못하죠. 그래서 초퍼는 DC에서 또 다른 DC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AC만 제어하는 트라이악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5번. 같은 회로의 두 점에서 전류가 같을 때는 동작하지 않으나 고장 시에 전류의 차가 생기면 동작하는 계전기가 차동 계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네. 자, 이분은 어디에 쓰냐고 하면 차동 계전기. 자, 때에 따라 종류의 앞에 비율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보통 변압기 내부 고장에 씁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에 쓴다. 자, 변압기 내부 고장을 정기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보호하는 게 금방처럼 비율 차동 계전기를 릴레이이기 때문에 RY로 이렇게 줄여도 씁니다.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게 부흐, 홀츠 계전기가 되시겠다. 자, 여기서는 정기적인 보호 장치를 물어보는 거죠. 자, 얘는 어떤 거냐면 변압기 반드시 내부 고장에만 동작합니다. 외부 고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변압기 여기가 전원측이고 여기가 부하측이라고 할 때 변압기 사이에다가 CT를 연결합니다. CT. 그리고 결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 코일, 억제 코일, 억제 코일 이렇게 합니다. 얘는 동작 코일, 이 두 분은 억제 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이때 전원에서 부하측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죠. 그러면 CT 2차 반대의 전류 이렇게 될 겁니다. I1. 얘도 이러니까 이렇게 반대 I2 되겠죠. 동작 코일의 전류는 I1과 I2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장이 아닌 정상일 때는 I1과 I2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예전기가 동작하지 않더라. 그런데 고장이 생기면 I1과 I2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동작을 하겠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차동 계정기라고 하는 것은 차동 계정기는 I1과 I2가 어떠한 설정치에 도달하면 릴레이 동작하는 것이고, 비율 차동, 비율자가 붙은 차동 계정기는 I1 또는 I2를 먼저 기준합니다. 예, 기준. 해서 극에 대한 I1 빼기 I2의 절대값이 설정치에 도달이면 동작하는 것을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합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통 1000kVA 이상의 변압기에 씁니다. 그래서 그런 변압기에 쓰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금방 정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넘어갑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발전기네요.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도 기전력보다, 무부하 유도 기전력이란 말은 저항일 때만 무부하. 예, 잘못 말했네요. 무부하라는 거, 부하 없는 경우, 죄송합니다. 부하가 없는 유도, 무부하 유도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 앞서더라. 그 말은 90도 진상이 되는 경우다, 이 말이죠. 진상이 되는 경우다. 이때 나타나는 전기자 반작용은, 자,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 발전기에도 있고 동기기처럼 교류 발전기에도 있지만 교류 발전기에는 선로정수인 RLC 중에서 L과 C가 위상에 따라서 증자, 감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직류와 기본적인 작용은 똑같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지금처럼 동기 발전기에 있어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은 직류기에서 현상은 똑같습니다. 자, 이래나 저래나 계좌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자기력이 오겠죠. 뭐 N극, S기라 치면 여기에 전기자가 있더라. 전기자. 자, 발전이 되면 전기자의 전류가 흐른다겠죠. 전기자 전류 IA. 그러면 직선도체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자개가 생기더라. 그죠? 그러면 이 평등 자개, 계좌 자개와 전기자 전류에 의한 빨간색의 자개가 서로 합해져서 평등 자개가 외국에 있다 그랬죠. 그러한 것이 전기자 반작용이다. 그래서 말로 하면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계좌 자속에 영향을 미쳐서 공극의 자개 분포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직류기에서는 대체적으로 보상권선, 그 다음에 보급, 그 다음에 중성축 이동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었는데, 여기는 부하의 상황에 따라서 발전기 부하 상황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전체 파이를 보면 전기자 전류에 의한 파이, 그 다음에 계좌에 의한 파이 이런 게 있죠.
여기에 우리는 발전기 끝에다 뭘 붙입니까? 부하를 붙입니다. 이 부하가 R일 때, A일 때, C일 때마다 이 파일량이 달라진다 이거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발전기일 때와 전동기일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부하는 L 부하, R 부하, L 부하, C 부하가 이게 있다. 이때 발전기일 때와 모타일 때가 그 자속이 커지고 작아짐이 달라집니다. 먼저 R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얘 교차 자화 작용합니다. 모타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자화 작용. 자, L 부하일 때는 발전기일 때는 자속이 감소됩니다. 자속이, 주자속이. 파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를 감자 자화 작용. C일 때는 증자 오히려 파이가 커집니다. 근데 모타일 때는 반대로 됩니다. 모타일 때는 A일 때 증자를 하고 C일 때 감자 작용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를 다시 보면 36번에 동기발전기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도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 앞선다. 지금 발전기지요. 그리고 2분의 파이 90도 앞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C부하죠. C부하. C부하는 발전기에서는 뭐 주자속이 커지는 증자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네. 37번 넘어갑니다. 육국 1200rpm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 8의 동기 발전기의 회전수는, 자,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 조건이 있죠. 그 조건에 맞게끔 그 발전기를 꾸며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병렬 운전이라는 것은 발전기 1과 발전기 2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부하에다가 전기를 주는 거네. 그죠? 여기에 E1이 생길 거고 여기에 E2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I1 발전 전류 I1, I2 발전 전기 합쳐져서 부하로 가겠네. 자,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든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 두 발전기 사이에 순환 전류가 있으면 안 되죠. 순환 전류 외부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 자체 내에 폐회로가 되어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주율열이 발생해서 얘 손실이 커집니다. 출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얘 병렬 운전 조건은 첫 번째로 유기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크기가 다르면 어찌 됩니까? 무효 순환 전류가 흘러서 안 좋대. 두 번째로는 유기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되죠. 위상이 다르면 얘는 좋은 겁니다. 유효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얘는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발전기의 위상과 이 발전기의 위상이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그 위상이 다르면 유효 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가 흘러서 위상을 맞춘다 이 말이죠. 얘는 괜찮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유기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주파수가 다르면 이 유효 순환 전류가 교대로 흐릅니다. 흘렀다. 그렇게 되면서 뭐 난조를 일으키죠. 난조를 없애는 거는 뭐 제동건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잘 나오는 거. 네 번째로 유기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된다. 파형이 다르면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순환 전류 IC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
회전 방향이 같아야 되더라. 다르면 상회전 방향, 얘는 이 방향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얘는 반대 방향 흐릅니다. 그러면 양쪽의 전압차가 무진장 큽니다. 최대로. 그러면 아예 과대 돌립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소손되거나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지금은 어떤 것으로 잡아야 되냐고 하면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겠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는 같아야 된다는 변경운전 조건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자, 6국 1200의 교류 발전기. 자, G1이 있는데 얘가 P는 6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1200 RPM을 가진 놈이다. 이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가 있더라. 얘의 극수는 8이다. 이때 얘는 NS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두 분의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두 분을 가지고 동기 속도를 뽑아야 되죠. 회전 속도. 동기 속도 NS는 P의 120의 F입니다. 그럼 F는 NSP의 120 하면 되겠네. NS는 주어졌죠. 1200 RPM. 극수는 6급 해서 120으로 나누면 주파수는 60Hz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도 60Hz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얘도 60Hz가 되어야 됩니다. 이분의 주파수는 60Hz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때 NS는 기본시 NS는 P의 120F RPM에 넣으면 되겠네. 주파수는 60이라고 그랬고 극수는 8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NS는 900 RPM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야 주파수가 같아지더라. 그래서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과 같이 잘 해두어야 되겠네. 자, 38번 변압기 손실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변압기의 부하와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만 높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답은 가에 철손이 감소가 되겠더라. 자, 변압기 손실 조금만 더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로스. 변압기는 철심에 권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분 외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권선에 전류 흘러서 주울열 나는 것 부하손, 그죠? 동손, 주울손 이런 데 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주울열 때문에 자, 여기서 문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2번에 철손이 되겠습니다. 철손. 철손에는 앞서서 소개했지만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죠. 자, 히스테리시스 손의 공식은 pH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개수의 주파수의 최대 자속 밀도 전체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때 B라고 하는 자속 밀도 B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전압의 나누기 F가 되는 거죠. 전압 나누기 F. 그죠? 그래서 얘 F 있고 얘 제곱 때리면 이 식은 히스테리시스 상수의 F의 V 제곱의 F 제곱이 될 겁니다. 날아가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은 주파수와 반비례합니다. 주파수가 커지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작아지죠. 그죠? 그리고 와류손은 주파수와 무관입니다. 얘는 주파수와 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시스는 철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히스테리시스는 작아지더라. 그러니까 철소는 작아진다가 답이죠. 그죠? 그리고 철심과 외함의 어떤 선? 표유, 부하, 선. 전자, 유도에 의해서 와류가 생긴다. 이 와류, 전류, 이 전류에 의거해서 출열 생기는 것을 표유, 부하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변압기 손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무진장 나오죠. 무진장. 잘 해놔야 됩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솔직히 외우는 게 맞습니다. 동기 발전기에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가의 누설 리액턴스더라. 이거. 자, 자세한 거는 좀 그렇고 이런 거면. 자, 동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삼상이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세 선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하를 붙이는데 이렇게 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단락이 됐다. 그러면 이 단락 전류가 처음에는 무진장 큽니다. 그랬다 점점 작아지면 작아져. 처음에 이 큰 부분을 돌발 단락 전류라 그러고, 작아지는 부분,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더라. 얘를 치소 혹은 영구 단락 전류라고 부릅니다. 이때 우리 그 발전기 2차측 회로에는 여기에 저항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누설 리액턴스와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들,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단락 전류를 좀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가 합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한다. 외워두시면 좋다 이거지. 차라리 외워두자. 그 다음에 지속,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동기 리액턴스가 한다라고 외워두십시오. 주로 얘가 잘 나옵니다. 단락이 되면 처음에 큰 전류가 흐르죠. 얘를 제한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39번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다. 자, 그 다음에 40번으로 갑니다. 얘도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삼상 동기 전동기의 단자 전압과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회전자 여자 전류 IF라고 그러죠. 여자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노? 옳은 것을 얘기하시오. 정답은 일단 가입니다. 전기자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바뀐다 이러죠. 자, 그래서 얘 무슨 내용이냐 하면 동기 조상기 얘기입니다. 자, 동기 조상기는 뭐냐 하면 계통의 위상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얘는 뭘로 만드냐면 동기, 전동기를 가지고 위상을 조정합니다. 자, 보통 전동기는 기계를 붙이죠. 얘는 기계를 안 붙입니다. 계통의 위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 그림으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한전 전원이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기본세에서 있지만 선로에는 C가 있죠. 그리고 부하는 거의 L 값입니다. 만약에 부하가 늘어나면 C를 깎아먹고 L이 많기 때문에 계통의 연결은 늦어지겠죠. 지상이 되더라. 부하가 작으면 계통의 C가 살아있기 때문에 진상이 돼서 페난티가 생깁니다. 페난티.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더 커지는 현상. 다음에 문제 나오면 또 말씀드릴 거고. 그때 이 L과 C량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이 계통에다가 SM, 싱크로너스 모터인 동기 전동기를 가지고 동기 조상 역할을 한다. 자, 이때 동기기는 별도의 계좌가 있었죠. DC. 계좌에 흐르는 절 IF입니다.
그리고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받죠. 아예 이렇게 받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 개통의 부하량이 예를 들어 적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부하의 양이 작다. 그 말은 개통의 L이 작다. 그 말은 개통의 C가 크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C가 많으면 페널티 생긴다 했죠. 이때는 전동기인 동기조상기가 L로서 작용해야 얘를 깎아먹습니다. 그때는 이 전류를 받습니다. 받아 많이. 그래서 L로 작용해서 뭐가 동기조상기가 L로 작용해서 이 C를 깎아먹습니다. L과 C는 반대 이상이니까. 반대로 부하가 커진다. L이 커지네. 그러면 개통의 C는 작아집니다. 얘가 얘를 깎아먹으니까. 이렇게 되면 개통은 치상이 심해지죠. 그럴 때는 여기 IF, 이럴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IF가 커집니다. IF가 커지면, 자, 전동기는 돌기 시작하면 자개 내에 움직이는 도체가 돼서 발전기가 된다겠죠. 발전기가 되어져서 얘 역기전력을 일으킵니다. 역기전력이 크게 되면 IA보다 이 반대 전류가 더 커지겠죠. IA를 작게 만듭니다. 작게. 그렇게 되면 얘가 전원처럼 작용하죠. 즉 C로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전동기를 이용한 동기조상기가 하는 역할은 부하, 로드 변동에 대해서 IF와 IA를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개통의 역률인 위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더라. 이것을 곡선화시킨 거, 그것이 V 곡선이 되겠네. 뭐 IF에 대한 I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1인 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런 식으로 V자를 자, 요거는 전력에 따라 위에 갈 수도 있고 밑에 갈 수도 있는데 위로 간 놈이 전력이 더 큽니다. P가. 그래서 IF와 IA 조정에 의해서 역률을 조정하는 게 동기조상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를 보면 전기자 전류의 크기 IAI 얘 크기와 위상이 바뀐다. 그게 동기조상기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